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김효수입니다. 에, 오늘 The First Startup Investing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호응도가 뜨거울 줄 잘 모르고 좁은 장소를 택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래약 연구재단을 생각한 것은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30년 동안 베이직 리서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물론 뭐 캐틀랩에서 환자 시술하고 하는데 그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베이직 리서치가 과연 이게 상용화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원천 기술 과학자이라면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퍼레이팅 매니저도 필요하고 돈을 대는 전주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필요한데 전혀 우리하고 어 공유점이 없는 만날 일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을 어떻게 만나게 해야만 이게 스파크가 일어 가지고 바이오 벤처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야만 인제 우리 이 IT 또는 중공업 뭐 조선, 화학 등등으로 우리가 한 30-40년 잘 먹고 살았는데 아마 미래 생명과학 그쪽을 해야만 앞으로 또 한 30년 정도 후손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민간 띵크탱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미래에 꽂혀 있어 가지고 미래의학 연구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는 분들한테 인제 선전을 하고 기부금 약정을 인제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환자 진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3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약정한 분들도 인제 약속을 파기하고 등등 해 가지고 부랴부랴 7년 전 16 년도에 인제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 과학기술부에 과기부에 인제 신청을 했는데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드 마니를 한 50억 정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이름의 민간 기업 재단이 있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재단이 있는데 시드 마니가 5천억 원이다. 근데 당시는 50억 원 가지고 한 2-3년 하다가 그냥 포기할 그런 존재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 때문에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망설였습니다. 부실 재단을 허용해 가지고 담당자의 뭐랄까 귀책 사유가 될까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뭐 고군분투해 가지고 지금 7 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재단인가? 여기 슬라이드 한 개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에 가운데 4 개의 키워드가 박스로 있습니다. 좌상기에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일단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포럼, 장터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 안에 미래의학 춘계, 국내입니다. 국내. 추계, 국제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바이오벤처 경연대회를 시작했고 동시에 산학연 매칭 사이언스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자, 과학자하고 VC하고 기업, 오퍼레이팅 매니저, 컴퍼니 빌더 이런 분들이 일단 모이게끔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키워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하기에는 연구 발굴 지원 사업인데요. 베이직 리서치가 뭐 봉급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직종입니다. 바이오 쪽에 PhD, 포스닥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뭐 요런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연구비도 좀 주는 우리 돈도 없지만은 그래도 쪼개 가지고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기술 보급 진입을 위한 임상 연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하기를 보면 최신 동향이 보편적 공유해 가지고 연구자 창업 사례도 배포하고 있고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기고문도 배포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최신 동향 보고서를 제작해 가지고 쭉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1차 특허, 2차 특허, 3차 특허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의학 생명과학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선순환 연구 지원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돌리는 거, 창업 생태계 구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돌리는 요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가 출원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 우상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구자 중심 창업 지원입니다. 유망한 혁신기술 창업기업 조기 발굴, 창의 융합 맞춤형 창업기업 양성, 보육, 펠로우십, 코칭, 컨설팅, 매칭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투자자를 연계해주고 투자 또는 기업 홍보를 지원하는 이런 세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상귀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뜯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학연구재단이 국내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비영리 공익 재단이기 때문에 어프로칭 스트래티지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투자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키워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플로우는 똑같습니다만은 다른 사립 그런 엑셀러레이터보다는 훨씬 덜 영리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기존의 엑셀러레이터하고 상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귀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외 세 가지 박스는 지난 6년 동안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오늘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저희 파트너인 스케일업 파트너즈가 유망한 스타트업 7회사를 일단 스크리닝해서 오늘의 장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타트업 IR 1부하고 2부인데 각 회사가 10분씩 자신의 유망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3에 가가지고는 듣는 소문으로는 아마 마이크로바이오틱스의 프로덕트가 FDA 어프로브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서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1번 타전 더도니이고요. 만성 신장병 환자를 위한 휴대용 자가 칼륨 측정기입니다. 콩팥 질환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고령 환자가 죽지 않고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요. 동시에 당뇨병이 만연하고 있고 그래서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증이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투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환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가는데 콩팥 질환자의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이 포태슘 레벨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포태슘 레벨이 올라가면 결국 카디악 어레스트가 오게 되죠. 우리가 자살할 때 포태슘 클로라이드를 주사하면 자살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방법 중에서 포태슘 클로라이드를 정맥으로 주입하면 아주 깨끗하게 죽는데 카디악 아리트미아 때문에 그냥 서든 데스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CKD 페이션트는 자가 포태슘 레벨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데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바이오녹스는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VS 팜텍은 VS 컴파운드인데요. 이게 라디오 센시타이저입니다. 방사선 민감제.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법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센시타이저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주식회사 셀코는 해양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다공성 골 이식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본 프랙처가 흔하고
노인네들은 프랙처 되고 힐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인데 하여튼 골이식제가 여러모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뭔가 장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유진 바이오소프트는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인제 유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주인의 어떤 타입이 지노타입이라든지 하플로타입이 어떻게 있으면은 특정 암에 걸릴 찬스가 몇 배 올라간다든지 뭐 일반인들 겁주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마 좀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뮤스 테라피틱스는 포괄적 신약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종양 미세 환경 내에 종양 세포도 있고 면역 세포도 있습니다. 면역 세포가 종양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둘이 결탁해 가지고 마치 위화도 회군 해 가지고 면역 세포가 종양 세포를 죽이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종양이 막 자라는. 네, 그런 환경에서 다중 기전을 동원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이 상당히 저항성, 불응성 암 개발에 필요한 컨셉트죠. 그다음 파인트 코리아입니다. 바이오폴리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중요한데 이 바이오폴리머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다중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저희들 초청해 가지고 20분간 성공 사례를 들을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오틱스 용덕은 대표이사이신데요. 엔티바이오틱 레지스턴트 슈퍼버그가 뭐 문제가 되죠. 우리 중환자실에 전부 다 메티실린 레지스턴트부터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항생제 전부 다 안 듣는 그런 내약성 박테리아가 지금 상당히 프리베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결국 나중에 sepsis로 죽고 하는데 이 박테리아 킬링 파지를 동원해 가지고 antibiotic resistant 박테리아를 극복하는 상당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아이템이 소개될 예정이니까 한 10분씩 들어보시고 2시간입니다. 2시간 만에 다 끝내고 마지막에 자리를 재편해 가지고 각 기업들 8개의 기업들을 위한 8개의 테이블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각자 테이블에 합류하셔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강점, 약점을 잘 청취하시고 뭔가 필이 오시면 투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트워킹하고 만찬은 저희들이 이른 저녁입니다마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느긋하게 디스커션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의 행사의 코-스폰서인 스케일업 파트너즈의 이태규 대표가 나오셨는데 인사 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